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 이슈 오도독 제5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왜 투표하십니까? 이게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에서도 오래된 질문인데요. 사실 잘 모릅니다. 누가 왜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이유로 투표를 하는지 학자들도 여러 논문을 많이 썼는데 이거 밝혀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변하고 인간의 시간도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과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인풋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아웃풋이 정확히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사회과학의 또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분인데 권력과 민심은 마치 물처럼 움켜쥐려고 할수록 빠져나간다. 민심을 잡기 위해서 오늘도 정치인들 열심히 뛰고 있을 겁니다만 민심은 정말 갈피를 잡기 힘들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인 요즘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민심은 어떨까? 누가 누구를 왜 찍을까? 오늘 최경영의 경제쇼가 아니죠. 오늘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팔도강산을 전화로 연결해서 민심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옆에서 저와 함께 이슈의 껍질을 오도독 까주실 분들입니다. 유튜브 좀 보셨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두 분. 빅데이터 전문가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그리고 가수이자 교수인 오윤의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윤혜입니다. 예. 네. 이게 제가 최경영의 경제쇼 아니에요.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예. 아유, 오늘 좀 떠네. 오도독. 예. 네. 고품격 정치 특화 유튜브 전문 방송입니다. 아. 예. 민심하면 또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랑 이제 빅데이터 상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전 프로들 보니까 코너들 보니까 이제 좀 고품격이고 예. 약간 시사를 좀 꿰뚫어 보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예. 네. 오윤혜 씨가 같이 섭외되는 바람에 오늘은 그냥 웃기러 와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아니, 날 것 그대로. 살아있는 민심을. 그럼요. 저는 정치 경제 아주 문외한이거든요. 가수는 주로 어떤 노래를 부르나요? 발라드를 많이 해요. 발라드를 근데 부르셨구나. 예. 앨범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아, 그러셨어요? 그건 잊어주시고요. 네. 그냥 예. 국민으로서 예. 솔직한 저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출생은 서울 아니, 광주시. 광주광역시. 네. 그래서 서울에서 사신 지는 20년 가까이 가까이 됐죠. 그럼 서울 분이세요? 광주 분이세요? 반 서울 사람. 반 서울 사람. 네. 예. 전 팀장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고향이 대전이고요. 대전이고. 예, 대학교 예. 때 올라왔으니까 저도 한 2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팔도의 민심을 한번 탐방하는 시간인데 네. 전화 연결이 좀 돼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돼 있어요? 아. 예. 기자님은 어디 분이세요? 저는 전라남도 여수. 고향 사람. 고향 사람. 전라도. 여수방 좀 멀어요. 예. 전라도잖아요. 비슷해요. 예. 아. 예. 민심의 동향은 비슷하니까 뭐 그거는 비슷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예. 왜 약간 거부하시는 듯한 눈빛은 왜 자꾸 저렇게 하시죠? 흔들리지.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왜냐하면 네. 고향을 이야기를 하면 대구하고 전라도는 고향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적 편견에 사람들이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고향을 이야기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태어난 곳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죠.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게 여론조사 말고 나는 이걸 보면 네. 민심을 좀 알겠다 이런 단톡방. 부분들. 단톡방. 좀 요즘 좀 친구들이 아.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이 예. 자꾸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걸 연결시켜서 굉장히 막 좀 그런 갑자기 정치 이슈를 얘기하더라고요. 정부 비판적이고. 네. 예. 그래서 마스크 풀었다는데 구하기도 힘들다. 이거 코로나 막았다는데 계속 이렇게 수천 명씩 늘어난다. 막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굉장히 좀 등을 돌린 민심이 많을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이런 그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고 네. 사람이 죽고 그러면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근데 네. 그 지난번에 한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런 정보에서 좀 멀리 있을수록 두려움이 더 커지거든요. 정보에서 예, 아니면 정부에서? 정보에서. 예. 오윤혜 씨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뭐 수천 명씩 늘고 있다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이런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저 단톡방 안에는 지금 흉흉한 소식들이 너무나 과장돼서 지금 막 여러 동영상과 막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난무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런 것도 민심은 민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제 여론조사 나온 따끈따끈한 게 있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거든요. 저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일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 국정 수행 평가를 2월 24일까지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40% 후반대로 팽팽히 맞서 있었는데 이게 이제 리얼미터가 TBS 이래로 이달 25일부터 26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가장 최근이네요. 그렇습니다. 부정적 응답 비율이 51%예요. 부정? 네. 51.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44.7%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은 2.7% 하락했고 부정인 2% 가까이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이고 또 마스크 그다음에 뭐 봉쇄 발언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신뢰도가 지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라는 거는 앞뒤로 이제 그쵸. 5%이기 때문에 사실 그 과거에 비해서 여론조사라는 건 추이를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다 올랐다라고 지금 이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게 할 힘듭니다. 수는 없죠. 예. 여론조사 보도의 원칙상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5%니까 5%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건 맞아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리얼미터가 매주 이걸 발표하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는 부정 평가가 사실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추이를 봐야 되죠. 맞습니다. 저한테는 전화 안 오던데요? 아니 전화 저도 여론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저는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없는데 그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뭐 공의로 오는 거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안 받아요. 그거 봐요. 전 공의는 안 받아요. 뭐 휴대폰 번호로 올 줄 알았어. 휴대폰 010으로 올 줄 알았어? 네. 에이. 아니 문자로 오거나 안 그러면 되지. 사람들이 더 많이 할 텐데 스마트한 시대에. 아니 근데 나름의 이제 과학적인 여론조사 방법을 하기 위해서 성별 뭐 세대 뭐 여러 가지를 동원을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지역도 그렇고. 근데 오윤혜 씨가 같이 방송해 보면 약간 감각적으로 민심을 좀 읽긴 읽어요. 왜냐면 굉장히 이야기하는 것들이 터무니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눈을 그러니까 바라보세요.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기자님. 그거랑 무슨 상관이? 눈동자가 계속 옆으로 단톡방에서 이야기 그 단톡방에 민심이 안 좋다. 네. 그 우리 전 팀장님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을 또 보세요? 여론조사 말고? 이제 빅데이터거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키워드를 놓고서 긍부정 감성어 비율을 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긍부정 감성어 비율.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단어 옆에 붙는 동사나 형용사들이 긍정적인 표현인지 부정적인 표현인지. 물론 이것은 그 어떤 인물이나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 이슈들이 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의 좀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2018년부터 추세를 좀 보면요. 언급량이 그 당시엔 1139만 건 정도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해서 2019년에는 722만 건 올해 들어서는 이제 95만 건 정도인데 감성어 긍부정 비율이 2018년도에는 41.8대 35.5 이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게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부정 감성어가 훨씬 높습니다. 보통의 경우. 근데 41.8로 높으셨는데 이제 2019년부터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35.4대 40.8. 현재는 역전이 됐군요. 그렇죠. 34.7대 40.1 정도. 그 이제 연관어라는 걸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경제다. 경제와 정책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단어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두 단어입니다. 전화 받으라고 합니다. 네. 재미가 없었나요? 아니요, 재밌었어요. 좀 이따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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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십니까? 대구인데요. 대구십니까? 네. 이름은 저희가 서로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나요? 네. 그렇군요. 대구에서 지금 그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부라고. 네, 주부인데요. 예, 주부라고 소개를. 그 연령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나요? 네, 40대 후반입니다. 40대 후반의 초등학생을 키우는 주부. 이렇게 네.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죠? 네.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당장 투표를 하러 간다면 어느 당의 후보를 찍으시겠어요? 뭐 지금 당장 투표를 하러 갈 상황도 아니고요. 대구는 예.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금 뭐 대구는 뭐 지금 지지하는 당도 없고요. 지금 뭐 중국인들은 몰려온다 하지. 뭐 신천지인들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지. 지금 계약도 다가오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지금 엄마들은 애들 데리고 몇 주째 지금 집에 있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선거고 나가지고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격앙돼 계시군요. 그래요? 네. 예. 굉장히 힘들 상황이시다. 특히 네, 상당히 힘들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예. 지금 뭐 우울증을 뭐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변에 보면 주변에 네, 예. 그리고 뭐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붙잡고 있고 확진자가 옆에서 계속 나오니까 예. 네, 그렇지만 지금 병원을 가도 음. 바로 봐주지도 않아요. 대구는 지금. 병원에 가도 네.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감기로 병원을 가도 그러니까 보건소 가서 네가 음성인 거 확인하고 오라. 그러면 진료를 해주겠다. 이런 병원도 많고요. 예. 음성인 거 확인하고 와도 뭐 나가서 진료하자. 병원에 들어오지도 마라. 뭐 이런 병원도 있고요. 마트를 가도 지금 마트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예. 엄마들은 지금 뭐 마트 가면은 뭐 어딜 나가든 뭐 일회용 장갑 다 끼고 나가고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예. 애들도 지금 몇 주째 못 나가고 예. 그 맞벌이 부부들은 정말 애들 맡길 데도 없고 예. 상황이 정말 심각하고 저희들은 예. 특히나 엄마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택배 끊길까봐. 택배 끊길까봐. 네. 지금 뭐 대구 봉쇄하느니 어쩌니 계속 그런 말이 나오니까. 아유. 봉쇄라는 네, 뭐 그거는 예. 정말 자극적 기사는 제발 좀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예. 지금 아파트에도 사람이 없어요. 안 다녀요. 길거리도 유령 도시 같아요. 사람이 없어요. 생계 땅에도 문제, 사람 없고. 국민 안전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렇게 굉장히 좀 위급하게 느끼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옷을 상황이 아니죠 지금.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투표를 그런 거 이야기할 그런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닌데 일단 지금 대부분 보면 뭐 현 정부도 당연히 지금 중국민들 못 막은 거 예. 불만 상당히 많고요. 예. 대구시장도 지금 뭐 징징거린다고 지금 여기저기 징징거릴 때냐고. 예. 우리가 뭐 거지도 아니고 예. 뭐냐고 이게 대구가 지금 그런 말도 나오고.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이나 여당이 지금 다 불만인 거예요 대구는. 그래서 앞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예. 제대로 찍자 이제는. 예. 잘 보고 찍자. 우리가 대충 찍어서 이 작당이 난 거 아니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선거 때 무조건 좀 제대로 찍자 우리가. 제대로 찍으려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찍자. 제대로 찍으려면 뭘 보고 찍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 가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부러워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경기도겠죠. 아 경기도. 네, 경기도지사 좀 며칠 빌려오고 싶다 이런 말까지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처음에 대처를 좀 강압적으로 했으면 공권력이 왜 있냐. 이 작당이 낫겠냐 대구가. 그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서울이 이 작당이 났으면 이렇게까지 처리를 했겠냐 늦게. 그거죠. 그러니까 둘 다 불만인 거죠 지금 대구 시민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을 보면 굉장히 좀 확실하게 정책을 펼치는 경기도지사 같은 그런 정치인을. 네,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지도자. 네, 우리를 지켜줄. 거기 그 대구 지역이 대부분 다 그런 생각입니까? 그런 분들이 많죠 지금. 워낙 많으니까요. 지금 오늘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아파트 방송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아파트에서. 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파트에서 확진자까지 나온. 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아파트 지금 이제 뭐 있다고 봐야죠 대구는. 근데 이 상황에
대형 마트에 지금 줄 서가지고 마스크 받고 사람 모으는 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이게 행정이. 지금 우체국 농협에서 지금 마스크 판다니까 줄 서고 지금 난리 났어요. 대기번호 300번, 400번 넘어가고. 지금 사람을 모아가지고 코로나를 더 퍼뜨리겠다는 건지 잠재우겠다는 건지 엄마들이 너무나 지금 불안해하거든요. 이렇게 사람 모아가 되겠냐고. 겁나서 줄도 못 사겠다고. 가지도 못하겠다고. 우체국 근처는. 그것도 맞는 이 상황이에요. 네, 마스크 못 구해요. 뭐 일회용 쓰고 어쩌 버리라. 뭐 마스크를 살 수가 있어야지. 예, 그걸 줄 서가 사다가 지금 코로나 걸릴 판인데. 예.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이거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 연결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서요. 네, 뭐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지금 주고 싶은 뭐 정신도 없고. 다만 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는 거 정말 공무원들, 의료진들 한테는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90점 이상 주고 싶고요. 지금 의료진들이나 지금 대구 와서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사람들은 택배 기사님이랑 의료진들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이 아니고. 택배 기사들과 의료진들밖에 없다. 정치인들이 아니고. 네. 점수로 정치인들을 환산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치 어떻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숫자로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주기 싫으시더라도. 마이너스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대구 시민들은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다. 예. 네. 0.2하다. 이 상황이 났으니까 지금 경제도 엉망인데 이 사단까지 났으니까. 경제도 엉망인데 이 상황까지 났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대구의 민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통화할 때 저희는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다 듣고 다 듣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대구의 어떤 정말 그분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은 이거는 뭐 저도 어떤 지지하냐 아냐를 떠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들이 뭐 다 맞는 이야기고 사실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줄 서 있는 모습이 저도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왜냐면 동성로도 어디로 신문에서 보면 사진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하루에 뭐 몇백 명씩 거기서 대구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만 사람이 기다려서 그 대구에 아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거기서 줄 서가지고 한 1시간 반 기다리고 또 사가지고 계산하기까지 한 1시간 반 기다리고 보통 한 4시간 5시간을 소비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실까. 이해가 이해가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사실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우리가 시장이나 구청장을 왜 뽑았어요? 대통령의 그 시의 하나하나까지 다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자기 시도민들을 더 보호하고 알아서 하라는 역할이잖아요.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특정한 지역의 학교나 유치원이나 그런 데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마트에 줬으면 자기들이 이렇게 지자체별로 배분할 때 배분을 해야지. 어떻게 그거를 그냥 손 놓고 있는지 저는 오히려 그런 지자체 분들의 일처리가 대구 분들의 일처리에 굉장히 불만을 느낍니다. 지자체별로 다를 수가 있죠. 그거는 행정이니까. 그렇죠. 구청이랑 시장을 뽑은 이유는 다 자기 시나 국민들을 보살피라고 뽑았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자기네들 역할을 안 하는 거잖아요. 월급 받지 말아야지. 뭐 또 그런 반론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구 민심을 먼저 들어본 게 나은 것 같아요. 대구의 민심이 지금 최악의 상황일 것 같고. 저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유튜브가 업로드되는 게 오늘 밤 10시인데 지금까지 보면 1,600명이 안 되는 확진자 정도의 12명의 사망자이기 때문에 치사율이 뭐 1%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확진이 된 사람들은 이제 이미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사망자를 보면 모두가 100%가 지병이 있거나 정신변동에 장기간 입원해 계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금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런 측면에서 치명적인 질환은 아닌 것 같은데 전염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 신종플루 때 보니까 1000명 돌파까지 81일 걸렸는데 예. 지금 27일만이어서 확실히 전염력은 세나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 뭐 이란이나 이런 데 발표한 거 보면은 사실은 확진자에 비해서 사망자 수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보도도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게 이것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어서 네. 이 사태가 잘 지나가고 나면 한국의 사례를 좀 본받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하루에 일단 수천 명씩 검사를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유일하니까요. 없죠.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민심은 매우 격앙돼 있고 그러니까요. 정책에 관해서 아예 정부에 관해서 아예 점수를 주기가 싫다. 뭐 이런 이야기 마이너스다. 뭐 저는 이런 오히려 이야기가- 신천지를 예. 엄청 욕할 줄 알았는데. 신천지도 욕하셨어요. 아, 그래 내가 못 예. 들었구나. 예. 네네. 일단 대구 찍고 부산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부산. 예? 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부산이시죠? 네, 부산입니다. 예, 남성분이시고 지금 연령까지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관계 없습니다. 예, 69세시고 지금 퇴직한 상황이시고요. 예. 예, 어떻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지금 오늘 투표를 한다면 어느 당의 후보를 찍으실 건가요? 지금 뚜렷하게 어느 당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아, 그렇습니까? 예. 대부분의 제가 요즘 퇴직 후에, 저는 이게 말하는 그런, 언변은 없습니다만, 예, 저는 전직이 기계 쪽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 크게 말은 잘 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근제 퇴직하고 나서 자전거를 탑니다, 바이크를. 예, 여기 나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의 여당보다는 야당 쪽에 예,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이제 예를 좀 젊은 층에는 예, 옛날에 비해서 여당의 선호도는 엄청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일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체의 확실히 반 이상은 젊은 사람들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여당에 한다는 사람은 한 20-30%? 20-30%. 예. 그 외에는 한 50% 정도는 답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 바이크 동호회에서는 대부분의 선생님 연령대 정도신가요? 예, 나가면은 그렇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20-30% 정도만 여당을 찍고 나머지 50% 예. 이상은 야당 후보를 찍을 것 같다. 예,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 60-70%는 여당 쪽이었거든요. 아, 부산에서도? 예. 이리 바깥에 나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치 얘기를 젊은 사람들하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지금 이구동성으로 경제 정책에서 너무 실패를 보지 않았냐?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 예. 예. 이렇게 된 데는 경제 때문이다. 예. 크게 말하면은 소득 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최저시급이 올랐잖아요. 예. 최저임금. 예.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효과가 있었냐? 효과 있었냐? 효과 없었던 것 같다. 인플레이션만 있었지. 예. 그리고 소득자들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물가 상승률이 너무 컸다. 아, 인플레이션이 너무 컸다. 예. 실제 수치하고는 약간 안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체감 지표는 이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표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 나이 든 사람들한테 퇴직자들한테 물어보면요. 예. 그 지표를 믿지를 않습니다. 아, 그런 지표는 믿지 않는다. 이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 취업률 관계만 하더라도 무슨 취업률 예. 그 보면 데이터 상에서는 취업이 얼마 되고 몇 프로가 되고 어쩌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취업률에 들어가는 거는 일용공들도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취업률 퍼센테이지를 낼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몇 대 몇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일정 계약자도 다시 재취업료로 들어가고, 일정 계약자도 한두 달 쉬었다 해갖고 다시 재취업하고. 그러면 이건 취업률에 들어가갖고, 이거 그러면 취업률의 목적은 안정된 생활인데. 알겠습니다, 선생님. 취업률가 또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 그렇게 취업률을 낸 정부는 역대 정부에 단 한 정부도 없었습니다.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알겠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제 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우리가 경제인들로 봤을 때 경제인을 100으로 보면은 정치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건 낙제 점수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낙제 점수라면 60점 이하를 말씀하십니까? 이하로 봐야 되겠죠. 뭐 여야를 비롯해서 정치인들의 형태를 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말씀하셨지만 주로 불만의 대상은 문재인 정부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 하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굉장히 또 연결하시니까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불만이 많으시고 거의 안 끝날 분위기. 근데 이제 민심을 또 어느 정도 정확히 또 이분이 짚고 있다라고 느껴진 게 KBS가 이제 24일에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가 있거든요. 다음 총선에 어느 정당을 뽑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민주당이 31.5%, 미래통합당이 24.1%고 부동층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지금 판세를 좀 예측하기가 힘들다. 부동층이 36.1%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보더라도 아직 결정 못했다. 그 부동층이 사실은 야당을 찍을 건데 말을 안 하고 있는 부동층인지 아니면 여당을 찍을 건데 말을 안 하고 있는 부동층인지. 근데 확실히 달라진 거는 이제는 뭐 당만 보고 뽑는 젊은이들은 많이 좀 없어졌다. 인물을 좀 보려고 하는 듯 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오윤혜 씨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인물을 보기에는 좀 정보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좀 그럴 정도까지는 아직은 부지런하지 않는 것 같고요. 자기 지역구에 지금 현재 4년 동안 일했던 국회의원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저도 몰라요. 그렇게요. 저도 몰라요. 근데 아직도 그 당을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죠? 네. 아세요? 저도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겠네. 진짜 큰일이네. 아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 그러니까요. 문제가 많네요. 진짜. 이게 당을 보고 찍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좀 많지 않을까. 지금의 정부에 불만이 있으면 바로 야당으로 돌아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왜 뽑을까에 관해서 보통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세 가지 정도는 아닙니다. 공약이나 정책,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현 정부에 대한 평가, 퍼포먼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후보, 각 후보. 이렇게 이제 총선 때는 이 세 가지 정도를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그래서 공약은 지금 몇 점이고 맞아요. 몰라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몇 점이고 이 후보는 몇 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당의 이 후보를 찍을 거야 라고 점수를 매겨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그냥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 정부가 피해를 준 게 있나를 따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구 시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직접적으로 와닿고 제 친구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돌아서게 됐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은 집이 많으신 분인가? 집이 있나 봐요. 그건 무조건 있는 거죠. 집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집은 없어요? 저는 불만이 없는데. 무주택자 입장에서 별 불만이? 근데 집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주택이지만 영원히 무주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거기다 이제 무주택자는 좌절, 절망이 있으니까. 또. 저도 이제 전세인데 그럼에도 끝까지 좀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이 정책을 좀 밀고 나가서 어떻게든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쨌든 이거는 진짜 정치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한테 생각을 얼마만큼 합니다. 영향을 저도 아이를 주느냐. 키우는 입장에서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제가 체감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 체감. 내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다음은 제 고향 쪽인데 전라남도 여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아주 젊으신 분이네요. 네. 예. 28세 직장인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려도 괜찮겠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쭉 들으시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이게 생방송이 아니라서.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질문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누구를 왜 찍을 거냐? 오늘이 총선이라면.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여론 자체는 아무래도 여당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쪽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당의 행보가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못났다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좀 우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여당이 다 잘한다 이런 건 아니고 보수 정당 쪽에서 특히나 야당 쪽에서 하고 있는 행태가 좀 진보 지지자 쪽으로서는 좀 이렇게 좀 눈에 안 차고 좀 혐오스러운 경우도 가끔은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혐오스럽다. 예. 그렇죠. 이제 우리공화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하는 행보가 이렇게 좀 안 좋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감으로 여당이 좀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수에서는 여당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실책이 이렇게 크게 저는 못 느꼈지만 그런 실책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뭐 국정농단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기고 있었던 보수 지지층들이 이렇게 다시 또 보수를 지지하는 쪽으로 총선 때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완전히 이제 균형이 보수 쪽으로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코로나19로 민심이 좀 안 좋아졌다 그런 건 못 느끼세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제가 노인 일자리 전담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연령대가 좀 있으시고, 이제 어르신들이랑도 많이 뵙고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정부의 대처는 괜찮았는데, 특정 교단, 그러니까 신천지의 행태로 좀 사태가 심각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 댓글이나 이런 걸 봐도, 이제 질병관리본부 이쪽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고,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사태가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75점 정도 75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여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80점이 넘지를 못하는군요.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짜식인가? 네,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앞으로도 이어나가야 되고 지지하는 쪽이긴 한데요. 이제 제 생각이 그러진 않은데 이제 청년층에서 안보나 소득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보수적 스탠스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품고 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러니까 북미 관계 이런 쪽에서 저희가 좀 손해를 본다고 해야 되나? 중재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사이에서 실리적인 이득이 별로 없었다는 게 조금 점수를 깎아먹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코로나 있잖아요. 사실은 코로나가 31번째 확진자 나오기 전까지 빅데이터 상의 반응은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반응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가 좀 기준이 돼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그때 이제 감성어들이나 연관어 보면은 뭐 야당 지지율, 그 다음에 여론, 뭐 여론조사, 대응 이런 단어들이 보이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같은 국내에 살고 있지만 체감하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 대응에 대한 내 생각은 있지만 여론은 어떤지 또 대통령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고 있었다면 31번째 확진자 나온 이후에는 이제는 좀 내일이 됐다 이렇게 좀 체감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어 자체도 좀 더 직접적인 그런 표현들로 바뀌었고 긍부정 비율도 이 신천지 확진자 이전까지만 하면은 44.7 대 39.8 긍정 반응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32.4 대 43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태를 얼마나 빠르게 또 정확히 잘 수습할 수 있느냐. 그렇죠. 국민들은 사실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자체보다도 그때 18일이 아마 기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저 28살 때랑 너무 다르다. 그럼 그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친구가 저는 그때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나 지금도 그런 그러잖아요. 그런 거나 관심 있었지. 이분처럼 정치, 경제, 사회, 안보에 28살 청년이 노인복지를 하셔서 그런지 너무 약간 좀 깜짝 진중해요. 그러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내 28살을 잠깐 돌아보면서 나는 이 인터뷰를 했으면 진짜 한마디도 못했겠구나.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하죠. 네. 똑똑한데 그러나 모든 점수는 사람은 75점. 모든 사람은 1인 1표입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수에서 배 타고 제주도 쪽, 제주도 쪽으로 한번 궁금하네요. 가보겠습니다. 예. 네, 제주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지금 제가 50세 펜션업 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주민이고요. 근데 이주민인데 내려온 지 8년이 넘어서 거의 원주민화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제주도 요새 날씨 좋죠? 요즘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경기는 어떻습니까? 경기는 저희 서울 아파트가 막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점, 한 2017년 가을부터 제주도는 폭락을 하면서, 물론 그 사이엔 너무나 많이 올랐죠. 예. 근데 그 이후로 부동산 값이 똥값이 돼가면서 한 2, 3년 동안은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경기가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기가 앞으로 투표하실 때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어차피 세계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질 거고, 저도 작년보다 계속 매출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 전에보다 그 다음 해가 또 안 좋아지고 있고, 계속 경제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은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사람은 욕바지가 필요하니까 뭐가 잘못되면은 남 탓을 해야 되겠 테니. 그렇죠. 네, 경기는 안 좋아지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펜션업 같은 경우는 타격이 굉장히 클 텐데요. 예, 완전 3월 예약, 모든 3월 예약이 순삭이 됐어요. 그렇죠. 순삭. 올레길 걷다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매출액, 순이익 다 0원인데 지금 굉장히 이제 생계나 이런 측면에서도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까 그 인생사 세웅지라는 게 당연히 그 현금은 이제 들어올 게 없는데, 또 코로나라는 게 발생이 되면서 이 또 코로나 대출이나 이런 소상공인 대출 같은 게 또 살아나면서요. 한번 받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또 지원을 해주고 이러는 게 또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자금적으로는 오히려 풀린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저도 뭐 부동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막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내는 시절이 부지기수인데 이번에 자금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물론 2년 있다가 원금 상환 돌아오면 그때는 거의 무섭게 갚아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군요. 이번에 오늘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어느 당 후보를 왜 지지하시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제주도 사람들은 일단은 약간 원주민, 이주민별 뭐 도심에 사느냐, 읍면지구에 사느냐, 동쪽에 사느냐, 서쪽에 사느냐,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정말 혼자만 진정한 멜팅팟인데요. 한마디로 어떤 진보나 보수의 경향이나 원칙 같은 게 없어요. 맥락 없는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제주도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번에는 진짜 당은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찍을 것 같은데, 후보는 어쩌면 미래통합당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민주당을 찍을 것 같은데 후보는 그것도 근데 이제 좀 더 비례민주당이 많이 나온다면은 그쪽으로 주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쪽을 주겠고,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또 동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2공항과 또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서 대부분 사람들은 저 역시 제주도가 개발이 덜 되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숙박업을 향유하기에는 좋겠지만 근데 2년 전에 실기했던 제 그 부동산 어떤 매매를 위해서는 제2공항이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제2공항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제2공항을 반대한다? 뭐 공론화부 지금 당연히 반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생각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미래통합당 사람이 그걸 강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그 어떤 이익 지역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적으로 총선을 흐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개인의 이익이 합쳐져서 또 민주주의 투표 제도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몇 점이십니까? 저도 지금 막 오늘도 골레길 택시 타고 오면서 물어보는데 일단 무조건 실망은 하고 제 개인적인 점수는 10점 단위로 준다면 70점인데요. 100점 만점에 5는 70점? 아니고 미나 B-기 때문에 65점 주겠습니다. 65점. 70점에서 5점 내려갔네요. B-.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씀? 나라에다가요? 아니면 그 프로에다가요? 아니요. 우리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또는 정치인 여보세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특별히 크게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지금 아마 제주 민심도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실망을 하고 있지만 딱히 다른 데를 찍을 만한 대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착하고 사랑스러운 남편이지만 늘 사슴 같은 눈 뜨면서 쩝쩝거리면서 돈을 못 벌어 오는 그런 남편을 둔 와이프의 심정이랄까? 그래서 이혼까지 가긴 좀 그렇고 그냥 살짝 지금 다른 옆집 남편이 능력 있는 남편이 눈에 들어오는데 말까? 뭐 이런. 남봉꾼에 돈도 잘 버는데 남봉꾼에 바람도 피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남편이 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고 버리자니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고 착한 사람이고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제주 사람들도 민주당에 실망을 했지만 그렇다고 저쪽 황교안 그쪽 친박이 그대로 살아있는 저쪽 사람들 가기는 만무한 것 같고 행여 유승민이나 그런 어떤 미래통합 아닌 사람 친박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만약에 새로운 통합당을 만들었으면 그쪽으로 당근 갈 텐데 이제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 저는 솔직히 그냥 각자 알아서들 투표를 하되 좀 제발 어떤 프레임이나 그런 거에 좀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투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의식이 정말 높아졌네요. 저는 가장 공감이 됐던 인터뷰 같아요. 맞아요. 뭔가 우리가 대구를 맨 먼저 들어가지고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겁을 먹었는데 점점 되게 스무스해지네요. 그리고 이 정치의식이 그리고 이제 믿음이 희미해지는 시점이죠. 왜냐하면 실적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경제가 좋아지거나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공무원들을 다그치고 있잖아요. 그만큼 실적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레임 얘기하셨는데 요즘에 주변에 대출 안 된다. 사실은 은행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안 될 거야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또 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뭔가 대출 받는 그런 길이 열렸네요. 자금 수단이 있는 것 같네요. 또 그렇죠. 정부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복지국가가 또 좋은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이게 상당히 또 이렇게 좋은 곳에 쓸 수 있고 아주 위중한 시기에 개인의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지금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어서 그래요? 충남 공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시죠? 저희가 그렇게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 후보를 왜 찍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도 많이 쉽게 생각하겠지만요. 저에게 만약에 그런 선택권을 주고서 하라고 하면은 저는 당보다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당보다는 사람. 그 이유가 솔직히 저희는 야당, 여당, 보수, 진보, 좌파파 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는 오늘 저녁에 제가 식탁에 찌개에 양파를 넣을까 쪽파를 넣을까 오히려 그런 고민이 저에게는 더 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그냥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정치가 어떻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예. 그냥 나의 삶에서 주어진 곳에서 그냥 나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인물을 뽑고 싶어요. 예, 충남 공주시죠 지금? 네네. 예, 그렇군요. 역시 그 충청도 분들은 점잖게 상당히 좀 중립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근데 그 충남 공주 같은 곳은 지금 어떤 후보들이 나와 있는지는 아세요? 그럼요, 알고 있죠. 예. 여기 인천 충남 공주 같은 경우는요. 예. 전에는 보수가 좀 심했거든요, 성향이. 예. 그런데 지금은 여기 이쪽 지역의 그 민심 같은 경우는 다선을 많이 한 그런 의원보다는 강한 자보다는 이렇게 초선이나 재선 이렇게 약한 분들을 더 도와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다선으로 나오는 벌써 5선째 지금 진입하고 있는 정진석 의원도 있고요. 예. 또 재선에 지금 출마하고 있는 박선 의원도 있는데요. 여기는 거의 많이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였는지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었나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여기는 좀 점잖은 분들이세요. 예. 점잖기 때문에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표현도 가격하게는 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눈에 정확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선 이렇게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그냥 해먹기만 하고 별로 실적이 없다 이렇게 그런 민심이 있기 때문에 예. 참신한 분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 예.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예. 사람을 더 선호하고 있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우지간 해먹기만 한 사람은 싫다 뭐 이런 말씀. 다선인데 해먹기만 한 사람은 싫지만 참신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겠다. 예, 대부분 그런 여론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십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후한 점수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 저라면 한 77.9에서 85 사이? 딱 한 숫자만 저희가 왜냐하면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77점입니까? 85점입니까? 아니면 제가 가운데 할까요? 77.9점, 예, 77점하고 소수점 0.1을 남긴 거는요. 예. 상황에 따라서 반올림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 의미는 알겠는데요. 예. 예. 그러면 저는 그냥 85점 희망상으로, 그러니까 전망하고 희망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희망상으로 한 85점, 90점 그 정도. 예, 그럼 하나로 말하자면 85점. 85점으로 할까요? 네, 85점이요. 예, 85점. 네, 네, 감사합니다. 충남 공주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아니 왜 이렇게 수준이 높으세요, 다들? 하신 것 같아요. 소수점까지 잘 나가지고. 근데 전망과 희망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인물 본다고 하잖아요, 지금 두 명 다. 근데 실제로 인물을 본다고 하시지만. 그게 이미 이제 정당을 골라놓고 인물을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세요. 정당의 인물 중에. 그럴 수 있어. 근데 확실히 인물이든 정당이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까 그 20대도 있었지만 빨리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보니까 한 10년은 관심을 갖고 봐야 사실은 한 2번 정도는 겪어봐야 그리고 여야를 좀 바꿔서 좀 지켜봐야 그 다음 판단하는데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노하우가 좀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국민들이 잘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정말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만 몰랐네요. 아니 좀 아시잖아요. 전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저는 촛불 혁명 이후로 정치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른바 촛불 혁명 이후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전에는 아예 정치 뉴스도 안 받고 관심이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심각하게 보죠. 별 생각이 아직 없구나. 관심 좀 더 가지세요, 좀. 신천지가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신천지가 모든 것은 아닐 텐데. 네. 예. 강원도 강릉, 양구 쪽 민심 아닌가요? 광주인가요? 예. 광주. 예,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예, 광주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광주 맞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광주 광역시의 72세 남자분 이렇게 소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지금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오늘이 투표일이라면 나는 누구를 어떤 당을 왜 찍는다?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요. 예. 민주당 바람이 센 지역입니다. 그렇죠. 광주광역시야. 예. 네. 예. 그렇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예. 우리 김경진 의원이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셔요. 누구요? 김경진 의원. 예. 네. 무소속인가요, 김경진 의원이? 네. 아, 그렇군요. 네. 예. 무소속의 김경진 의원이 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예. 예. 계시기 때문에 예, 지상파 라디오가 아닌 게 정말 다행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예. 저는 부암 중앙아파트에 살고 있는 201동 1306. 아니. 그것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것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하여간 이제 김경진 의원을 열렬하게 지지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이유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시고. 예. 또 우리 단지 내에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아파트에 예. 베란다 사시를 전부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잠깐만요. 베란다 샤시를 김경진 의원이 공짜로 그 교체해 준 건 아닐 텐데요, 그게. 그러니까요. 저 정부에서 예. 예산을 따다가 이렇게 해서 김경진 의원이 예산을 땄다.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십니까? 한 80점 정도 드렸어요. 80점 정도. 그래도 예. 좀 점수가 후한 편이십니다. 무소속 의원은 찍지만 예, 민주당 의원은 찍지 않겠다. 김경진 현역 의원이시죠? 김경진 의원이.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군요. 베란다 샤시 때문에 그 결정하신 거는 아니고요. 아니죠. 예. 전반적으로 예. 또 다른 일을 어떤 일을 했을까요, 김경진 의원이? 학교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근데 그 학교를 초등학교 비어 있는데. 네, 초등학교를 수영장하고 목욕탕을 또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고마운 분이시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 분이 도대체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동네 초등학교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예산을 굉장히 위해서요. 예산을 굉장히 잘 따시는군요. 처음 느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민생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확 다가온다, 체감이 되는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베란다 샤시랄지 초등학교에 수영장하고 또 목욕탕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목욕탕 같은 거를 만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이런 게 또 먹히는 또 의원이 중요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 체감한. 그럼요. 왜냐하면 중앙 정치하느라고 서울만 올라가 있으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말에는 계속 내려가서 지역구 주민들 만나고 이렇게 또 눈에 보이는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분도 이제 72세 어르신이기 때문에 또 소일거리를 많이 또 하셔야 되고 주변을 또 많이 보시잖아요. 이웃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서 시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샤시를 정부 돈 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이게 너무 이상하네. 뭔가 엄청 노후된 아파트면은 이상한데 그렇게 알고 계시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김경진 의원의 재주일 수도 있죠. 능력이죠. 또 다음은 어딘가요? 강원도 강릉인가요? 양구입니다. 강원도 양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강원도 양구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시죠? 네네네.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세 나이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64세요. 64세시군요. 지금 질문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나는 누구를 지금 찍는다면 왜 찍겠다? 누구를 찍겠다? 근데 솔직히 제가 이거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도 모르고. 아, 그렇군요.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입니다. 이거 제가 방송을 잘 몰라요.
이렇게 그 조 PD님한테 전화 왔을 때 뭐 예, 조 PD님이란 담당 PD를 말씀하십니다. 예. 아니 그래갖고 이거 뭐 전화 뭐 인터뷰 자체도 그렇고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거 그 유권자로서 간단한 이제 설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민심이 이쪽인가 야쪽인가 그 질문이신 거죠? 그렇죠. 어느 당을 찍을 거냐. 예, 구체적으로 당 이름을 말씀하셔도 돼요. 일단은 어떤 뭐 성향인지 뭐 다 뭐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이게 길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요, 예, 짧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그 문재인 정부를 문재인을 찍었어요 원래. 원래 찍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했었는데 그 지난번 이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그 공정성 문제 때문에 그렇고 윤석열 문제도 그렇고 일단은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이 저도 상처를 받고 마음이 돌아섰다. 이제 마음이 돌아섰죠. 근데 그 지지했지만은 지지를 했고 근데 응원은 해요. 문재인 정부가 잘 돼야지 저희가 우리 그 백성들이 편하니까. 그러나 마음은 돌아섰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아마 야당을 찍으시겠네요. 그러면. 근데 야당도 저는 제가 중도 성향이에요. 학교 다닐 때 운동권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이제 누구나 다 그 시대는 또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저 자한당이나 지금 정권 이름 정당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긴 더 싫어하는 편이고. 미래통합당은 더 싫다. 정치에 희망이 없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를 많이 지지했었고 지금도 응원하는 편인데 지금 이렇게 정치하는 모양새들이 그렇고 정치에 희망이 없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참 좋았던 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우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큰 미사일고 아니잖아요. 평범한 말인데 그렇죠. 그게 되게 가슴에 와닿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좌절이 되고 결국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내로남불이고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망을 떠나서 이제 좀 분노에 가깝고 분노,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그렇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기회는 평등한 참 평범한 말이잖아요. 근데 참 대다수 국민들한테는 아름답게 다가왔었는데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께서도 한쪽만 바라보고 딴 쪽에 대해서 같은 국민인데도 사과 한마디 없고 전 그런 면에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응원은 계속 하고 있어요. 잘 돼야지 저희가 편안하니까.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100점 만점에 50점인데 10%는 응원하는 마음에 60% 주고 싶어요. 그래서 60점. 실제로는 50점인데 그나마 응원하는 마음에 60점. 근데 저는 나이가 이제 보수 쪽에 가깝지만은 대다수 이제 지금 저 중년층들이 이제 보수에 가깝죠. 중도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야권도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고. 근데 야권도 희망이 없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장에 또 사업장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시장 일을 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침마다 이제 공무원 퇴직한 친구가 내일 올라와요. 이제 지금 퇴직하고 치킨집을 하는데 이제 오전에 청소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올라와서 커피 한 잔 사는데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저는 유튜브를 안 보는데 유튜브를 되게 좋아하는데 유튜브를 하는 게 그렇잖아. 골라서 자기 듣고 싶은 거든데. 그렇죠. 그 친구는 완전히 이제 아주 보수 쪽에 가까운 친구인데 맨날 와서 문재인 욕하고 조국 욕하고 하는 데서 친구 보고 제가 야 그거 피곤하지 않니? 좀 재미난 유튜브도 있는데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재미난 거 봐라. 근데 매일 똑같아요. 와서도 맨날 문재인 욕하고 그러는데, 그 면에서도 친구 입장에서는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 정치적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서로 이제 유튜브나 SNS 영향도 상당하군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저는 유튜브를 안 보는데,
주변에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별적으로 보니까 예. 뭐 그 성향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예. 보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보니까 편향돼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나 크게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냥 그쪽으로 이제 거기 얘기 듣고 그쪽 말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저도 이제 친구지만은 리액션도 해주는데 너무 좀 짜증나가지고 그렇죠. 좀 재미난 것도 좀 듣고 그래라. 네가 봐야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어떻게 길건 세력들이 가지고 하는 건데 이번에 뭐 그 법무장관 그 사례도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인정하면 되지 왜 그러냐. 그런 말까지 하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강릉으로 가보기 전에 예, 역시 그 유튜브랄지 기존에 어떤 생각했던 트렌드들 있지 않습니까? SNS의 영향력 이게 이번 정치에서도 상당히 큰 힘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희 부모님만 보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오더라고요. 정치 기사 같은 것들이. 그래서 뭐 팩트가 틀린 것들이 있어. 사실은 누굴 욕할 수 있죠. 뭐 대통령 욕할 수도 있고 한데 틀린 사실 갖고 이렇게 주장할 때는 좀 답답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 일간지들도 뭐 틀린 사실 가지고 과장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알고리즘 자체도 그렇게 추천을 해주고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양쪽 예전에도 좀 의식 있는 분들은 신문사 양쪽 다 봤잖아요. 다 봤죠. 유튜브도 양쪽 보면서 본인의 가치를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어떠세요? 그게 어렵죠. 저는 유튜브 뽀로로랑 타요만 봐. 죄송합니다. 저 친구 여기 왜 부른 거예요 오늘? 미칠 것 같아요. 제가 가수인데도 힘드시죠? 맨날 지금 앉아 계시는 게. 거의 힘드실 것 같아요. 제 컨텐츠의 반 뽀로로랑 뽀로로에 또 나온 어떤 저 출연자랑 약간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빨리 넘어가 보시죠. 강릉으로 가볼까요? 강릉? 네네. 예. 강릉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경령의 이슈 오도독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전국 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거의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투표일이라면 나는 어떤 정당을 왜 찍겠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저는 당연히 야당 쪽입니다. 야당을. 야당 중에서 이제 진보 야당이 있고 보수 야당이 있습니다. 저는 보수 쪽입니다. 예, 보수 야당을 왜 찍으실 건가요? 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저번에도 저도 뭐 민주당 쪽에서 뭔가는 좀 행동을 좀 하고 그랬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그 공약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지금 현실과 떨어져 있는 거 너무 이상적인 공약이 많아요. 민주당 정부가 현실과 떨어져 있다. 뭐 원전 안 한다든지 최저임금도 너무 급하게 올려놔가지고 그걸로 인한 후유증이 아직도 다 계속 쌓이고 있고 말이지. 원전 최저임금 말씀하셨고요. 그런 문제를 해서 저는 일자리도 그렇고 집값 잡는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좀 난맥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당 쪽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그 중에서도 또 그 조국 사태 있잖아요. 조국 사태. 조국 사태라 하면은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한다 이러면서 촛불 운동을 해왔는데 그 앞에서 조사한 척 아주 정직한 척 깨끗한 척 다 얘기해놓고 뒷구역에는 지저분한 거 다 하는 거 그런 것도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조국한테 마음의 빚을 졌다 하면은 그거는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떤 조폭질 발언이나 대통령이 뭔 빚을 그렇게 조국한테 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나는 도통 국민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통 그게 사적으로 전화해서 야 조국아 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국민들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조국한테 마음을 빚을 졌다. 자, 대통령이 그따구로 하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 발언에 굉장히 화가 나신 거군요. 화도 나고 보통 좀 유능하다 봐야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십니까? 저는 지금 인터넷에 국민청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예. 대통령 청와대 청원 들어가면 탄핵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탄핵이 예. 오늘 아마 100만이 넘을까 말까 모르겠는데 예. 저는 탄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 뭐 점수 주고 자시고 나서 예. 예. 그래도 저희가 평균을 내야 되니까요. 100점 만점에 그래도 점수를 불러주십시오. 빵점이래요. 빵점. 빵점. 예. 0점.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예, 예. 강릉까지였는데. 네, 예, 굉장히 상당히 민심이 안 좋네요. 네, 네. 뭔가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미지 자체가 되게 청년 결백하고 약간 그런 따뜻하고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어떤 흠결이 생겼을 때 그게 더 크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나경원 의원이나 뭐 KT 뭐 자기 또 부정했던 또 김 누구 있잖아요. 김성태 의원 이런 사람들도 되게 문제가 많았는데 야당 쪽에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잘못은 뭐 쟤네들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럴 것 같았어 약간 이렇게 넘어가다가 또 막 이 정권에서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문제들은 깨끗해야 돼. 더 크게 약간 더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민심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민심을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네. 아름아름으로 전화 통화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표성은 없습니다. 네. 예.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하지만 진정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진정성은 네. 보여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오늘 그래도 희망을 좀 본 게 네. 오늘 인터뷰하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는 투표에 대해서 같은 국민으로서 약간의 신뢰는 서로 좀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잘 판단하시고 다양하게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남양주에 사시는 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59세입니다. 아, 몇 세시라고요? 59이라고. 59, 59세. 예. 지금 제가 똑같은 질문을 다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투표일이라면 어떤 당을 찍을 것인가? 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찍겠습니다. 민주당을 왜 찍으십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그동안 산적했던 이제 개혁 과제들, 또 적폐 청산 이런 등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여소야대 상황에서 많은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남은 임기 절반은 좀 여당이 과반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국정을 좀 끌어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과반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될 것 같다.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지금 초창기보다는 조금 이제 지지가 좀 치긴 했지만 아직까지 한 85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5점. 5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넘어서 그렇네요. 다 돌아가 봤습니다. 네. 수미 쌍관으로 이제 서울이 이제 없죠. 서울 대표. 서울 민심. 점수 좀 매겨줘요, 오윤혜 씨. 저는 90점이요. 90점. 만약에 이 시국에 지금 세계 경제도 다 어렵잖아요. 예. 이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심지어 코로나까지 터졌는데 지금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뭐 황교안이나 뭐 예전에 박근혜나 이런 사람이 했다면 우리나라는 그냥 망했을걸요?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지금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다. 야당에서는 곧 있으면 한국 베네수엘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베네수엘라가 뭐예요? 베네수엘라하고 남미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너무 못 살아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난민이 돼서 옆 나라로 막 이동을 해요.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더 으쌰으쌰해서 더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거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 이런 것들은 아주 들을만했다 이렇게 보는데. 진정성이 너무 느껴졌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워낙 많았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 다음 총선은 코로나, 공천,
경제, 그다음에 기후 문제 이 네 가지가 기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공천, 기후 문제. 경제까지 해서. 그다음에 조국도 오늘 두 그래요. 두 분 나왔죠. 그래서 그런 근거들이 상당히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네. 이 사람들의 어떤 국민들의 논거가 되고 있다. 내가 누구를 왜 찍는지에 관해서 그거는 정치권의 어떤 후보든지 잘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생각 외로 그냥 좀 너무나 욕을 한다든지 너무나 일방적으로 지지할까봐 너무 양극화될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말씀해주신 대로 평균 51.5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50점은 넘겼네요. 예. 빵점이 두 번이나 낙제점이 60점이잖아요. 네. F잖아요. 이건 F 학점이죠. 51점. 워낙 근데 0점을 주셔가지고 좀 많이 떨어지긴 두 분이 0점을 주셨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선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명이나 0점을 줬는데. 그래요? 50점을 넘겼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오늘... 것도 없는데. 네, 아쉽네요. 아니 가끔 좀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 연결 없을 때 저 나올게요. 저는 오늘 너무 듣기만 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꼭 하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신천지 사람들이 빨리 나와가지고 자진해서 신천지. 검사 받고 더 이상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도록 각자 서로가 좀 개인 집단 이기주의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하셨던 말씀이 2015년 메르스 때 조선일보의 논조하고 똑같습니다. 아 왜요? 아니 그게 이명박 정부 때는 사스. 사스가 아니었죠. 이명박 정부 때는 신종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그 2015년에 메르스 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그때 똑같이 지금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됐는데 조선일보의 스탠스가 그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는 국민들 당신들이 개인적으로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부에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또 국민들도 특히 이렇게 한쪽 지역에서 특정 종교로 컬트 이게 무슨 이단 같은 그런 종교에서 막 정보가 불투명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언론에서 그 공포심만 부추기는 그런 현상은 분명히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치사율은 굉장히 낮다. 그 지점은 면밀하게 같은 어떤 정보, 다른 정보, 같은 정보만 흡수하지 마시고 다른 정보를 좀 골고루 좀. 그래서 저는 데이트하는 입장에서 이런 의견들을 글로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 댓글이라든지 너무 일방적인 댓글들이 많거든요. 이런 게 여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국민들의 이런 글들을 분명히 눈치 보고 신경 쓰기 때문에 좀 더 상식적인 분들이 글을 좀 더 많이 남겨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좀 한몫해 댓글에 주시길. 엄청 악플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의견을 더 많이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의견이 이성적인 의견이고 근거가 있고 팩트가 있는 의견들이 추천 댓글 1위로 그렇죠. 올라가면 그러면 이게 여론의 어떤 선순환 작용이랄까요? 맞아요. 물이 정화되는 것 같은. 그래서 말의 자유, 우리가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일배류랄지 너무 또 극단적인 정부 지지랄지 무조건적인 그거는 둘 다 지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슈 오도독 민심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모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움켜쥐려고 하면 빠져나간다. 민심은 물과 같아서. 또 이 물과 같다는 게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흘러 시간이 흘러서 어디로 어떻게 변할지는 또 모릅니다. 한 달 후에 또 두 달 후에 계속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철에만 또 민심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선거 끝난 다음에도 당선 후에도 민심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